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세로미, 동현로미, 희정로미입니다. 희정로미, 오늘 저희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는지 아시나요? 그럼요.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2021년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건 아세요? 한국외대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차년도와 3개년도 종합성과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곧 만나게 될 2021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영상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영상 시청할까요? 그 전에 교육혁신원 원장님의 환영사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원장 이준 교수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서 저희의 경험을 나누지 못해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영상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외대 학생들이 성장해가며 보여준 다채로운 모습과 본 사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외대는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게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국외대가 가지는 글로벌 교육 인프라 및 고유 가치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교육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글로벌 인재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외국어 및 국제 지역학 분야 교육의 수월성 확보와 전력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영상은 우리 한국외대 학생들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의와 열정을 기반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다소 투박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기존의 대학 본부나 교수자 중심의 사업 성과 공유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오롯이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타대학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회를 통해 대학 혁신에 관한 아이디어와 경험이 의미 있게 공유되고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혁신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3년간 저희 한국외대가 진행하고 앞으로 나아갈 대학 혁신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볼 첫 번째 영상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희정로미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혹시 코딩 같은 거 할 때 사용되는 능력 말하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구현해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외대에서도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신 교육혁신원 최성경 교수님의 사례 발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대 교육혁신원 성과공유의 발표를 맡은 한국외대 교육혁신원 연구교수 최성경입니다. 저는 이 시간 컴퓨팅 사고력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컴퓨터 사고력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CT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컴퓨테이셔널 띵킹과 관련해서 이 CT라는 것을 이 앞에 이제 붙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대학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각 대학별로 정하고 그 핵심 역량에 맞게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자기주도, 지식정보, 대인관계, 창의혁신, 세계시민, 의사소통 이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정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그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분석한 결과 이제 학생들이 그 이수한 그 수준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은 대인관계 역량, 노란색 부분과 창의혁신, 초록색 부분이 굉장히 좀 교과도 그렇고 비교과도 그렇고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고 또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이 많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비교과 부분에서도 학생들한테 좀 이런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또 2021년도 학부교육 실태조사를 성균관대 주관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대도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수업 전략 부분, 그 다음에 협동적 학습, 그 다음에 교수 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이 이제 좀 부끄럽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협업하면서 또 교수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교육 방법을 지금 학생들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학생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방법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학생들과 좀 더 인터뷰를 좀 해보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딩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컴퓨팅 사고력 관련된 것들을 지금 이제 교과로 듣고 있는데요. 이제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좀 진입장벽도 있고 좀 이제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호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딩을 연습하고 사용할 기회가 좀 부족하다 또는 이제 문법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모르는 게 생겼을 경우 혼자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인터뷰도 하고 또 아까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분석한 어떤 성과들을 토대로 이 컴퓨터 사고력 관련된 코딩 교육과 관련된 학생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이제 박사 논문으로 이제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그 코딩 교육으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해서 외대에서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와 학생 간의 좀 상호작용, 그리고 협동학습,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또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교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3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프로젝트는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었고, 좀 이제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쉬운 거에서부터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러한 단계로 이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좀 수준과 그 이해도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언플러그드 보드게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령 블록으로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적용한 게임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메이커 활동, 메이커 스페이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있으셨을 텐데, 이제 메이커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 드론이나 AI 또는 로팔, 스마트홈과 같은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제 만들고 또 제어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도록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보시는 내용은 이제 세부 프로그램의 이제 개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 봐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떤 문제 사항을 줘서 그 문제에 학생들이 몰입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제시한 이제 프로젝트고요.
네, 이러한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이제 코딩 교육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아까 그 학생들도 좀 약간 불만적인 그런 요소로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과 같이 이 코딩 교육에서 이제 너무 이제 문법 위주, 강의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진입장벽 또 어려움도 있고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또 역량,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목표로 했었고, 이제 외대 학생들은 이제 공대 중심은 아니다 보니까 어문학과 관련된 인문학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학생들 교양 수준에서 이 코딩을 좀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양 수준으로 적용 가능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실제 삶과 관련된 그런 문제 사항들을 좀 줘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제 PBL 중심의 그런 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족했던 역량으로 나왔던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언플러그드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언플러그드는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의 그 전원선 없이 컴퓨터적 사고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건데요. 특별히 조금 더 몰입하고 흥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보드게임이라는 것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네, 언플러그드 과정은 2021년도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차시 2시간씩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방역 지침에 준수하면서 강의실을 2개 정도 빌려서 이제 학생들이 좀 떨어져서 각각 팀별로 좀 보드게임에 필요한 말과 또 보드판, 게임 규칙, 여기서 이제 게임 규칙이라는 건 좀 약간 아까 말했듯이 좀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규칙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문제사항을 줬습니다. 네, 총 16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었는데 만족도는 4.57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21년도 2학기가 돼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프로그램들이 아마 비대면 또는 이제 중단이 되기는 위기에 있었을 텐데요. 이 스마트 도서관에서는 사실 이 개방형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또 토론하고 또 문화 전시, 공동 학습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한번 학생들의 인식을 좀 바꿔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도서관과 그 안에 있는 이문 107 커피점이 있는데요. 그 커피점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보드게임을 참여했던 그 4명의 학생들의 그런 결과물을 여기에서 함께 전시하고 실제 다른 학생들이 이 보드게임을 한번 이렇게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차원에서 그 도서관의 문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포스터 그리고 학생들 차원에서 이제 카드 뉴스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도서관이 단순히 조용히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외대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좀 알리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좀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스마트 도서관 로비에서 이제 학생들이 만든 보드게임의 작품을 도서관에 들어오는 학생들 그리고 사전에 공지를 해서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여했던 4명의 학생들은 코로나 기간이고 방학 기간인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좋았다,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MIT에서 명령 블럭을 활용을 해서 이제 쉽게 또 코딩을 짤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처럼 학생들이 이제 명령 블록으로 된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 이제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것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은 각각 이제 팀별로 자신들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이제 게임을 이제 만드는 것들을 실제 연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팀별로 이렇게 만든 어떤 게임이나 어떤 프로젝트 시나리오들을 서로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처음 이제 코딩을 접한 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사실 코딩을 하다 보면은 좀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옆에서 이제 정답을 알려주진 않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촉진자로서 역할을 좀 계속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몰입을 해서 열심히 잘 또 만들어 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스크래치 만족도 결과에서도 학생들이 핵심 역량 향상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또 참여를 했었고 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로 이제 이번 학기에 실제 이제 적용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메이커 과정입니다. 이제 4차 산업 이제 혁명 시대가 되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연동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두이노나 드론, 또 AI 로봇팔, 스마트홈 같은 어떤 최첨단 IT 기술들을 좀 더 적용해서 실제 학생들이 단지 컴퓨터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까지도 좀 더 고급 단계의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무언가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코딩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로봇팔과 스마트홈, 그 다음에 아크릴 램프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한 것들을 선으로 아두이노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실제 작동하고 제어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학생들이 활동하고 또 인터뷰했던 영상들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오, 코딩하는 건가 봐. 우리 1학기 때 파이썬 배운 거. 오, 코딩하면 취직 잘 된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 방학 때 남는 게 시간인데 하면 좋지. 스크래치도 배우고 아두이노 이런 거 하나 봐.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겠는데? 우리도 한 달 동안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시켜보자. 첫날에는 교수님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고 스크래치를 활용한 여러 게임들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T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어문 계열에 속한 저희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 일 동안 스크래치를 하였는데 마지막 3일차에는 그동안 다른 학우님들이 만드신 스크래치 게임을 돌아가면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구성한 게임도 확연히 달랐고 다른 팀들의 아이디어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그때는 코드를 짜보고 실행하기만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활용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코드를 직접 짜보고 더 나아가 일상용품에 적용시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작년에 컴퓨팅 사고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이 코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라 막연했는데 실제로 직접 활용해보니 굉장히 재밌고 이공 계열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배우기 전 혹은 후에 배우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내려와. 음, 1학년 때 파이썬 언어를 배웠었는데 그냥 배울 때는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이거를 어디에 써먹는지도 모르고 통 배우는 느낌이 안 났는데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보고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기도 하고 빛이 나기도 하다 보니까 코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메이커 프로젝트는 그동안 이론으로만 접했던 코딩 프로그램을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IoT, 뭐 램프라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집을 형상한 모형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드론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다양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4차 산업에 쓸 수 있는 기계들을 이용함으로써 매우 뜻깊었던 프로젝트 같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어요. 여기 수업 오는 날이 맨날 기대되고 재밌는 활동 많이 하고 와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사실 적용을 해서 학교와 학생 차원에서 공감하고 그 문제를 발견해서 새로운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딩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암기식 또는 기술 중심의 어떤 교육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해서 정말 학생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좀 만들고자 했고, 특별히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3가지 단계적 프로젝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교육 방법의 차원에서는 강의식, 주입식 위주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제가 제시한 어떤 문제 사항에 따라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PBL을 좀 적용했다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각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성과들, 교과 또는 비교과에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학생 차원에서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정말 학생들에게 좀 의미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계속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대에서도 계속적으로 학생들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해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각 그 대학교에서도 현재 잘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은 더욱더 디벨롭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좀 학교나 학생 차원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낯설지만 호기심이 가득 생기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최성경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은 욕구가 마구 솟아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 핵심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 흡스 어빌리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들어가 보세요. 동현로미, 혹시 진로 고민 없으세요? 많죠. 네, 저도 요즘에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막상 실행하려니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H업 진로탐색 학점제를 신청해 보세요. 지도교수에게 컨설팅도 받고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경험하면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요.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해보자. 학교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꿈을 도전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것. 학교가 다 지원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통번역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지열입니다. 저는 한국외대 4학년 경영학 전공에 재학 중인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대 브라질학과 20학번 박예지입니다. 혹시 시네탑이라는 웹툰 아시나요? 12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부터 웹툰을 보고 웹툰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언젠간 꼭 웹툰을 그리겠다, 언젠간 나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게 나오는 것,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구라는 게 약간 그런 모든 사회생활이나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연구원이 되는 걸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브라질 두 국가에서 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큰 목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전공하는 이 국가, 그리고 이 국가에서 쓰는 언어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 방법이 유튜브가 될지 외교가 될지 교육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저희 외대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망설이고만 있던 꿈에 도전해볼 기회, 그리고 그 꿈을 도전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것.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학교가 다 지원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프로젝트야 라고 항상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이상이면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50만 원 장학금, 끝나고 나서 성과 발표를 통해서 7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이런 식으로 상금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에 한해서 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50만 원과 70만 원 상당의 상장과 상금 이렇게 있어서 엄청 많이 주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랑 상담이 우연히 겹쳐 있어서 야, 이 프로그램 가져가서 저 이거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너가 직접 이 기회를 통해서 논문도 직접 써보고 나랑 상담도 자주 해보자 라고 해서 지원서도 쓰고, 그래서 합격을 하게 돼서 이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해나감으로써 내가 정말 이 꿈을 원하는지 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1학년 필수 교양 과목 중에 진로에 대한 과목이 있었고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우리 이런 것도 프로그램 한다 할 사람 해봐 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럼 이거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하고 싶었던 게 포르투갈어 유튜브 커버 활동이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로 지원해봐야 되겠다 라고 아예 작정하고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Encontro você presa nas horas mortas. 사실 계속 번역을 하고 계속 교수님 검수를 받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자면은 저희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교수님과 컴퓨터로 배웠었는데 그때 교수님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정적과 웃긴 분위기가 계속 기억이 납니다.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 제가 해외 학회에서 그걸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런 다른 외국 교수님들한테서도 피드백을 막 받고 그랬었어요.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했고 기분 좋았었습니다. 캐릭터가 다양한 구도로 나오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본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한 100 몇 컷 정도를 그렸어야 돼요. 그림 콘티까지 하면 그 2배로 늘어나겠죠? 손이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여기 새끼손가락이랑 여기 뭐라고 하죠? 약지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되게 보람 있기도 하고 좀 인상 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서 되게 조력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진로취업센터 실장님이랑도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지도교수님이랑도 매주 상담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조언들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피드백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랑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정보 공유들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서로 얼만큼 하고 있나 그런 자극도 되면서 제가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조력자들을 가장 손에 꼽고 싶습니다. 나는 발전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진로탐색 학점제였고 이 활동이 결국엔 저에게 그 웹툰 작가라는 꿈을 좀 더 불어넣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작품을 처음 완성하는 거다 보니까 과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상상만 하던 거에서 진짜 실천으로 옮긴 게 큰 용기였고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뒀는데 제가 이때까지 고민했지만 못하고 있었던 노래 커버 활동을 제가 대학에 와서야 제가 좋아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제가 또 유튜브 학회의 장을 맡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돋보기다. 번지점프? 도전이다. 검색창 옆에 아이콘으로 돋보기 아이콘이 있잖아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내가 그 꿈을 정말 원하는지, 그 꿈을 위해서는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듯이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진로탐색 학점제는 돋보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는데 직접 뛰어내리지는 못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번지점프를 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제가 아직은 조금 멀어서 제 꿈에 직접적으로 바로 뛰어들 수는 없지만 꿈을 향해 좀 더 뛰어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번지점프라고 뭔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해본 적도 없었고 노래 편집해본 적도 없고 영상 편집해본 적도 없는데 일단 하고 싶으니까 해보자. 학교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도전이 생겼잖아요. 저는 유튜브 학회장이 되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주었고 또 도전하게 해줬다.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1, 2기 학생들의 후기를 찾아보면 정말 다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돈도 주고 학점도 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활동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 꿈을 향해 나아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업, 해피업, 흡산업, 흡섭. 당신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흡스어빌리티에서 신청하세요. 왜 저는 이런 좋은 기회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자주 체크해야죠. 그럼 이건 동현로미도 모를걸요? 뭔데요? 각각 다른 전공을 융합해 학습자가 직접 설계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 말고 이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외대 스페인어 통번역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초은, 20학번 박지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하고자 했는데 엄두가 잘 안 나시는 분들,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후배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선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알고는 있지만 되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소문을 듣거나 해서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후배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는 너무 디테일한 것들을 담기보다는 좀 저희가 직접 하면서 느꼈던 것들,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중요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담아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하도록 돕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란 교내 모든 학과 및 국내외 학점 인정 대학을 통해 취득 가능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라고 이제 가이드북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중전공 제도 중에 하나인 건데, 2개 이상의 학과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는 거고요. 국내외 저희 한국외대랑 학점 교류를 할 수 있는 다른 대학들의 학과도 포함시킬 수 있어서 이거 딱 들었을 때 되게 이렇게 끌리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이중전공 중에 참 하고 싶은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훅 끌릴 만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신청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저희 두 사람이 같은 본전공을 이수하고 있었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서로 패션에 정말 관심이 많고 패션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둘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통해서 그 패션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걸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중전공이 없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아무거나 신청을 했다가 학점이 안 돼서 떨어지고 내년에 신청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2학년이 되니까 또 TO가 너무 없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무거나 하자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직업을 구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학과를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중전공은 저는 이제 원래 있었는데 수업을 한 학기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침 이제 이중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뜻이 맞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걸 알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 과 선배 중에 이걸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정보를 조금 듣고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둘이 얘기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어떤 학과를 설계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설계한 융합학과의 이름은 의류기술경영, 영어명으로는 패션 비즈니스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GBT 학과와 서울대의 의류학과를 융합했는데요. 저희가 대학 졸업 후에 패션 머천다이저, 패션 유통 전문가와 같은 직업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융합 과목을 통해서 패션 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 경영 실무 능력, 그리고 IT 기술 능력 함량 등을 목표로 과목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과목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보시면 GBT의 과목도 그렇고 의류학과의 과목도 그렇고 마케팅 관련된 과목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진로를 의류 디자인 관련된 것보다는 머천다이징이나 패션 유통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과목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마 다들 만약에 신청하시게 되면 내가 융합하려고 하는 이 학과가 너무 평범하지 않나,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경영학과가 아니라 GBT 학과에 융합한 이유도 이 차별화 포인트,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특히나 무신사 같은 온라인 편집샵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꼭 편집샵이 아니더라도 각 브랜드마다 다 자체 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온라인 마케팅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패션 업계에서는 코딩이라든지 IT 쪽 지식이 꼭 필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군다나 이런 패션과 경영학을 합친 학과가 국내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본적인 과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IT 경영, 비즈니스 등의 과목을 포함하는 식으로 이렇게 과목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설계 중에 어려웠던 점 또는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느꼈던 어려웠던 점은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맞아요. 일단 말 그대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해야 돼서 인터넷에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 학교랑 연계하실 분들은 타 학교 과목의 학점, 타 학교 과목의 과목 코드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인터넷에서 찾아서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고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승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승인되고 나서 내가 실제로 내가 설계한 이 학과의 수업들을 다 이수할 수 있는지, 졸업 전에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고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타 대학교에 있는 학과들을 융합을 할 거라면 그 학과에 실제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그거를 문의를 해보고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 전화해보는 게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있는 전공을 넣고자 한다면 그 학과에서 증원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이 전공이 이중 전공 취급을 해주긴 하지만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이중 전공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수강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넣고자 하는 그 학과 과 사무실이나 거기에 전화를 해서 혹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데 증원이 잘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보고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린 최소 이수 학점이나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이런 세부 정보들은 저희가 하반기에 있을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둘 다 그 설명회를 들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짜놓은 편한 이중전공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수고를 한다면 본인이 진짜 원하는 더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와, 이
이건 저도 정말 몰랐던 프로그램인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 글로벌 캠퍼스의 전공을 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전공과도 융합이 가능하니 그야말로 열린 기회라고 볼 수 있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제도가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한국외대의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혁신도 있는데요. 외대생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교육혁신 아이디어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개선 및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1학년 박태균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하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좋은 서포터가 되어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외대 학생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대학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 재능 기부까지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비대면 교육봉사 아이디어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살펴봅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은 훌륭한 경험이자 스펙인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들은 극심한 교육 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교내 문제 상황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흡수 어빌리티에 등록된 대외활동 내역 중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지극히 적습니다. 둘째, 학교 차원의 봉사활동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합니다. 저 역시 정말 우연히 웹서핑을 통해 흡수 어빌리티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곳의 존재를 모릅니다. 셋째, 등록된 봉사활동은 대기업이나 지자체 주관이라 높은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비대면 봉사활동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선 봉사활동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쟁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통해 대학교와 각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간 MOU를 맺습니다. 특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MOU 체결 과정과 더불어 체계적인 봉사 운영 체계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봉사활동에 걸맞는 특색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로 자체 학습지 제작입니다. 뒤에 말씀드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학습지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학습지는 학년, 과목별로 나누어 수준별 문제를 제작합니다. 일반적인 학습지와 다르게 학습적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이 생각해 볼 만한 과학, 역사, 사회 등의 주제로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기사문과 영상을 삽입하고 이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며 독해력, 인문학적 수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 제가 친구들과 직접 만든 학습지 내용 일부입니다. 훨씬 수준 높은 외대 학생들과 서포터 역할인 학교 측의 도움이 합쳐지면 체계적인 학습지 제작 환경이 조성되어 완성도 높은 학습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봉사활동은 비대면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비대면 가상현실 메타버스 속에서 공부를 즐기는 것입니다.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는 자신만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고 실제처럼 교육 공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메타버스와 교육 봉사가 합쳐진다면 강의 중심의 지루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동물의 숲이나 포켓몬고와 같이 가상 공간 속 도전 과제 수행 게임 형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학습지에 대한 해설과 학습지 속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이곳에서 재밌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제 아이디어 내용에서 질문과 반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봉사기관 사이트로 봉사를 구하지 않고 굳이 외대 자체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구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사이트를 이용해 타 학교 학생들과의 경쟁도 줄일 수 있고 학교에서 마련한 외대생들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존하는 교육봉사단체와의 차이점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의 관습적인 단순 학습봉사를 넘어서 메타버스 속에서 자체 학습지를 활용한 봉사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것들이 현실성 있는 활동 계획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등학생 때 동아리 차원 학습지 제작 활동으로 지역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는 고등학생의 신분에서도 가능한 작업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역시 스마트 기기에 능숙한 MZ세대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효과는 총 4가지로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비대면 학습체계 적응 훈련. 둘째, 교육 소외 계층에게 현실적인 지식 기부 실천 방법이라는 점. 셋째,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멘토링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 사례로 학교 브랜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개최하더라도 흡수어빌리티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활한 진행이 힘들 것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흡수어빌리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비교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디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대 프랑스어과 이승미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부 대상 교육과정 발전 제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우리 학교의 외국인 학생 현황과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과 실행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외국인 학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7년 기준으로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비학위 과정 학생들을 나타내고 왼쪽 막대 그래프는 학위 과정의 학생들을 나타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비학위 과정 학생들의 감소로 전체 외국인 학생들은 줄어들었으나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2017년부터 증가해왔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학생의 교육 과정은 2017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학부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공이나 교양 수업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는데 과연 한국인 학부생들과 과제나 협업을 진행할 때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교수와 외국인 학생의 소통이 원활한지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외국인 학생들이 겉돌게 되는 그런 굴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부생과 국내 학부생의 교육 과정상 차이로 배우는 것이 다른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과연 또 교육 과정의 차이가 외국인을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 학부생에 맞춰진 수업들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소외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차별인지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학부생들은 미네르바 입문 강좌와 대학 외국어, 소프트웨어 기초, 핵심 입문 교양, 신입생 세미나, 흡스 커리어 등의 교양을 필수로 하고 총 19학점을 필수로 하는 반면에 외국인 학부생들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과 신입생 세미나의 7학점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25학점 이상의 교양 과목을 필수로 합니다. 외국인 학부생은 전공과 교양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자유선택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기에 타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들을 듣습니다. 바로 이 자유선택이 방대한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업들로 졸업학점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의 해결 방안은 첫째, 외국인을 학부생들을 위한 미네르바 입문 강좌를 개설하는 것과 둘째, 외국인 학부생의 졸업 필수 과목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네르바 입문 강좌는 우리 대학의 탁월한 교양 수업으로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 입문 강좌에서는 인문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 발표 등 신입생이 앞으로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훈련시키고 외국인 학생도 마찬가지로 국내 학부생과 어우러져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과제 작성법이나 발표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네르바 입문 강좌는 우리 대학의 학생에게 주려는 교훈이 담겨진 수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도 마땅히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 입문 강좌를 담당하는 전임 교수 및 강사들은 대부분 문학, 정치학, 철학 박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네르바 강좌는 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 강사를 외부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학교의 외국인 교원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 또는 영어 원어민 중에서도 문학, 철학, 정치학 학위자가 강의를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의 교재로는 DBP학, KISS 논문, 해외 논문에서 수업 주제와 맞는 부분을 발췌하여 외국어로 된 교재를 만들거나 기존에 출판된 미네르바 입문책을 번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제가 신입생 때 들었던 경험으로는 교수님이 이 클래스에서 아레아 파일로 된 하나의 강의안을 올려주셔서 강의를 하셨고, 또 다른 교수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강의 자료들로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발표가 있는데요. 아마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네르바 강좌에서는 글쓰기로 소논문 또는 레포트 형식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보통 대학원생 튜터가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네르바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글쓰기를 진행할 때는 주제와 글쓰기 구성, 논문을 찾는 법, 논문을 인용할 때 각주를 다는 방법 등 기본적인 글쓰기 상식을 전반적으로 지도해 주셨고, 그리고 발표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구성하는지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등을 교수님이 코멘트를 남겨주셔서 어떻게 발전을 할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저는 대학생활 동안 글쓰기와 발표의 기초를 다졌고, 이거 외국인 학생도 배워서 기초를 쌓는다면 국내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에서 과제나 발표가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네르바 강좌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일부 교양 강좌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을 필수로 하면 국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교양 19학점과 비슷하게 교양과정을 이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외국인 학부생은 PBL, 즉 문제 기반 학습을 통하여 창의력과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앞으로 배울 수업들의 기초 도구가 되고, 또한 우리 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글쓰기와 발표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철학, 정치, 예술, 경제, 문명 등의 교육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같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 그런지 창의적이면서도 외대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필요성을 느껴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대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제안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외대생들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혁신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참여만 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까지 직접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해요.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했다니 어떻게 진행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어떤 과정으로 운영되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뉴스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교육혁신원의 비호가 프로그램 눕스 기자단 2기 운영팀입니다. 지난 21년 1학기 BYY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교육혁신원 산하의 비호가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눕스 기자단 2기의 활동 내용을 담은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눕스 기자단은 각 국제지역별 시사 이슈를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카드뉴스와 블로그 포스팅으로 재가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공어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지식정보기술 활용 역량, 세계시민 역량 등의 외대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기 기자단은 지난 1기 활동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당기고 횟수를 늘려 4주간 팀당 4개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또한 특강 시간을 늘리고 콘텐츠 제작 가이드를 강화하여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또한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가 다른 외대생들에게도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뉴스레터 발행,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전환,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눕스 기자단 2기는 선발된 52명의 기자단이 6개 지역, 15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주간의 활동 기간 중 현재까지 약 절반이 지난 상태로 30개의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고 SNS 계정의 게시물들은 총 834개의 좋아요, 2732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특강은 4.57점의 만족도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자단은 다음과 같이 활동 중입니다.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차별로 컨텐츠를 제작하며 제작된 컨텐츠들은 운영팀에게 전달되어 운영팀이 공식 SNS에 업로드합니다.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며 각 팀은 관심 분야를 설정하고 4주간의 주제 및 컨텐츠에 대해 구상합니다. 이를 통해 완성도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컨텐츠 제작을 위해 기자단은 주 1회 회의를 진행하며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자료조사 및 컨텐츠화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자단의 활동은 전면 비대면으로 카톡,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컨텐츠는 이렇게 팀별로 운영팀으로 전달되고 운영팀은 제출받은 컨텐츠들을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고 뉴스레터로 발행합니다. 카드뉴스 제작 방법에 대한 특강에도 기자단 전원이 참여하며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고 눕스 공식 SNS 계정 및 뉴스레터의 홍보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며 기자단의 컨텐츠가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눕스 기자단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소식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열심히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니 저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 더 참여 욕구가 뿜뿜해질걸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은 학생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직접 들어볼까요? 학생교육혁신단이 직접 준비한 영상 보시죠. 말레 인도네시아과 19학번 서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칸디나비아과 19학번 임채빈입니다. 흡서빌리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자를님들께 꿀팁을 들어볼까요? 나와주세요. 저는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학교 공식 홈페이지 하단에 있더라고요. 흡서빌리티 비교과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들어갔다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취업 측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최대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해보자는 마음으로 최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신청해보았습니다. 저는 BYOI 공모전에 지원하였는데요. 평소 광고 기획에 관심이 많아 공모전에 다수 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싶었지만 제안에 그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BYOI 공모전은 약 6개월간 팀원들과 함께 직접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기획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보람차고 즐거울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1학기 기준 대략 60여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 170포인트를 모았습니다. 저는 특강도 정말 다양하게 듣고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훅스 바이 훅스 외대 동문 멘토링을 꼭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외대 동문 멘토링은 한국외대 총동문회와 한국외대가 함께 진행하는 100% 선후배만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기간에 흡서빌리티를 확인하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멘토링을 원하는 분야 혹은 같은 과 선배를 선택해서 매칭이 잘 된다면 멘티 그룹이 꾸려집니다. 제가 속한 그룹은 6명이었고 2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비대면 대면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멘토링은 진로가 확실한 학우에 대한 취업 노하우 교육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했었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기보단 우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문 선배와 교류하면서 학교 생활 측면에서도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배우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우수멘티까지 선발해서 해외 동문 인턴십 기회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하늘길이 열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래동화를 외국어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아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외대 6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학우들의 니즈 그리고 외대만의 장점, 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3가지를 중점적으로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개월간 대략 24개의 언어로 2개의 외국어 오디오북을 제작하였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명확한 컨셉,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것이 수상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를 통한 외대가 먼저 만들어가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외선순환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학적 가치를 알리고자 다양한 기관을 컨택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역 진로탐색 학점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생이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서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를 평가해서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인 진로 돋보기라는 동문 진로 취업 인터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동문 선배들과 새로운 교류도 할 수 있었고 인터뷰 과정에서 헤드헌터, 이처럼 좀 새롭고 다양한 직업 세계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우분들의 기획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웹툰 그리기에 도전해보고 싶어 했던 학우, 그리고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플리마켓을 열어 좀 작지만 유의미한 소득을 벌어들인 학우 등 기억에 많이 남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역시 저는 뷰이 공모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언어로 하나 되는 외대를 느낄 수 있어 굉장히 뜻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분들의 열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께서도 바쁘실 텐데도 흔쾌히 번역 작업에 응해주시는 아주 보람찼던 경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진로가 불확실하다면 내가 뭘 좋아하나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참여하고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내 길이 아니고 하는 것을 짧은 기간에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것들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완수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팀장으로서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아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홉서빌리티의 장점은 학생들의 진로 경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다 괜찮지만 코로나 시국 때문인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독창적인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홉서빌리티의 장점은 역시 외대생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진로 외적으로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홉서빌리티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직접 이용해 보시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홉서빌리티를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인지하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계 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외대 사교 파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영어권의 프롬 파티처럼요. 매년 날짜를 정해서 본인 전공에 적합한 의상을 입고 오바마 홀에서 파티를 즐기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홉서빌리티 사이트 자주 들여다보면 손해 아닙니다. 홉서빌리티를 통해 대학생활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똑부러지는 외대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세신 외대인인 게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요. 교육 혁신을 위한 외대와 학생들의 열정을 뜨겁게 느껴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2020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로미, 동현로미, 희정로미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